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주에 만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는 수시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00bp 인상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2분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 채권의 일부를 매각을 해서 장기 금리를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가 21만 명에 상회하며 전주 대비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05만 명 감소한 24만 명을 기록을 했으며, 일주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6만 명 감소한 159만 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22 금리 인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온 게 있는데요. 최근에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의 남유럽 국가들의 금리의 스프레이드 차이에 기인을 해서 스프레이드 차이가 심화될 경우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고, 경제적으로 약한 이탈리아, 스페인, 남유럽 국가들의 채권이 이 시비가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재가 채권 매입 축소 후 금리 인상 발언은 투자자들의 남유럽 국가의 채권 매도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주요 근거로 인해서 아마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8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바이든 대통령 발언의 재부각대에서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02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교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발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돼서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91.8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재부각이 되면서 핵 협상 진전과 EIA 원유 재고 증가에 영향성을 좀 끼쳤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돈나무 언니가 투자한 주식이라고 해서 닉네임 거코만해진다, 거코만 조진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 누나가 나온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여기서 서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들어봤고 지금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기존에 내용이 좀 정리됐던 걸 가지고 와서 좀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 서클 제휴가 USDC 결제 테스트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작년 정도에. 그리고 앨런 누나가 또 스텔브 코인 규제 틀을 빠르게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그게 올해 이제 곧 나오게 되죠. 이번에 행정명령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거의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클에서는 USDC 기초 자산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USDC가 준비 자금 현황을 공개를 했고, 거기서 준비 자산의 61%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 13%가 외국 은행 지점이 발행한 예금 증서, 12%가 미국 국채, 9%가 기업 어음으로 나와져 있다. 발행 규모는 지금과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 이 정도라고 되어져 있고, 어차피 작년 내용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행사 서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조만간에 스펙 합병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 성장 동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상장하고 나서 곧바로 사지는 않겠고, 말 그대로 벡트가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처럼 아무래도 서클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언제 팔 거냐? 좋게 못해도 5년 이후에 팔 거예요. 이 주식을 살 때는 오랫동안 들고 가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고요. 코인은 저는 좀 마인드가 조금은 다릅니다. 주식할 때랑. 코인은 오히려 내 목표치 그리고 수익률이 워낙 좋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대비의 목표치에 근접을 하면 어느 정도는 저는 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형태고, 다시 포트를 재정리하고 다시 전략화해서 다시 재공략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사이클 선순환 구도로 저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하고는 좀 거리감 있게 좀 스타일이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뭐 족보가 정확하면 뭐 부분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겠지만, 보게 되면 뭐 이런 구도로 되어져 있으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채권 추가 발행을 통해 40억 달러 조달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을 좀 느껴볼 필요성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부분을 보게 되면 카테고리별 합계라고 해서 ETF, 국가, 공기업, 개인, 회사 걸 통틀어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7%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 비트코인 부분으로 인해서 뭐 이런 공기업 부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애나 뭐 나라별, 그리고 비트코인 개인 회사들, 그리고 ETF들, 이런 거를 토탈해서 한 요 정도인데, 자, 이 7% 경우가 150만 개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고래별 지갑 순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보게 되면은 이제 주관적으로 어디 기준으로 이제 고래로 뜯을 거냐인데, 어차피 상위 부분이 될 것 같죠. 그러면 일단 200만 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한 150만 개 정도가 7% 됐으니 대략 한 고래에 있는 물량이 거의 다 나오지 않으니까 잘 그러면 못해도 뭐 좀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한다고 해도 20%에서 25% 정도까지는 잡아야 되겠죠. 어차피 여기에 있는 구간대도 그렇게 어, 작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상위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고래 애들이 다 제각각 성향이 좀 다릅니다. 무조건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오히려 더 매입을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또 팔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팔려고 했던 물량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측면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제각각 좀 차이는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어차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의 설계 부분은 코인 자체가 해당의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어떤 회사에게 들어가서 이 물량이 자주 나오는 물량이냐, 나오지 않을 물량이냐. 만약에 나오지 않은 물량으로 환산을 해본다고 하면 전체 물량 대비 예를 들어서 25% 많게는 뭐 진짜 여기까지 다 진짜 이 500개까지 다 한다라고 하면 거의 50%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러면 어폐가 있으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뭐 20에서 2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에서 25% 정도는 대부분 나오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채굴회사에 있는 내 비중 또한 뭐 일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해도 못해도 아무래도
25% 구간대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실했던 것까지 합쳐지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대략 한 75% 구간대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점차 기관들이 계속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라는 것을 어렵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좀 보여드려야 그래 그나마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퀀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롱 포지션 1370억 원을 청산이 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번 청산 규모도 좀 커졌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콘트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부분인데요. 이더리움 순 입금량이 증가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5만 개 이더리움 며칠간 거래소에 유입이 되었지만 가격 차트는 양호해 보이며 오히려 역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SOPR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각 코인에 대한 과거 거래 시점 대비 현재 거래 시점의 가격을 비교해서 수익을 받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위 차트는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의 코인에 한해서만 필터된 차트 사진이었고, 최근 들어 장기 보유자 SOPR의 지수가 급등하였으며, 이는 장기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을 하고 팔고 있으며 오래 보관되었던 코인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왜 팔까요? 한동안 팔지 않았다가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USDC 발행사 서클이 스펙 합병 조건으로 2배인 90억 달러 상향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대략 10조 원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승인 조건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22년도 12월 8일 계약 완료일로 설정이 되어져 있지만 23년 1월 3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서클은 상장 발표 한 달 뒤인 8월 미국에서 디지털통화 국법 운행에 되는 것을 목표로 공식 발표해 규제 당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일단 되면 스텔라도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일단은 스테이블코인의 상승 동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서클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제 돈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돈도 소중하니까 각자 신중하게 공부하고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해본 뒤에 괜찮다라고 느낌이 보여지면 해야지, 제 말에 또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또 갑자기 사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팔란티어라고 해가지고 피터 틸 비트코인 진작에 샀어야 됐다, 내가 과소평가했다라는 고백을 작년 10월 23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후회가 컸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란티어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블록체인하고 엮고 코인 시장하고 좀 엮어볼 수 있는 게 무언가 있나, 무슨 신사업이 있지, 야 저기 옆 동네 페이팔도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도 좀 무언가를 좀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팔란티어 쪽에서 암호화폐 성장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통해 가지고 작은 세탁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또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새로운 기술 전술을 작은 세탁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고, 설명란에는 굳이 언급을 했습니다. 필자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호용이라고 해서 팔란티어
1분기 실적 보고서 설명회에서 CFO가 발표한 바가 있다. 우리는 고객이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에 암호화폐를 추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미 암호화폐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결제 시스템을 비트코인으로 채택했고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자산으로 매입하지 않았다. 다만 블랙스완에 대비한다라고 언급하고 금을 추가를 했다.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피탈틸이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또 다른 관종이 얼마만큼 사업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작년 뭐 스퀘어, 테슬라 뭐 그리고 페이팔 이쪽이 주력으로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팔란티어가 얼마만큼 무언가를 좀 보여줄지 와 그리고 올해는 거래소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이쪽에만 신경을 좀 써 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팔란티어의 시장 진출 비즈니스를 크게 네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작은 스탑 방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뭐 핀테크 쪽에 이제 규제 기간을 이제 최대한 우리 고객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금융 사기 탐지 부분을 해서 낮은 오탑률과 복잡한 사기 패턴을 감지하게끔 그렇게 좀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 조직은 비용을 90% 절감하고 실제 긍정률 45배 향상시킨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디앱의 비즈니스 인텔리어 리전스라고 해서 웹 3.0 스타트업이 디앱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의 복잡한 워크풀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내부 제품 로드맵과 캠페인 거버넌스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차 사슬 분석이라고 해서 체인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의 메인 체인 트랜잭션과 스마트 계약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통합해서 제네시스 블록까지 코드가 났거나 없는 풍만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빅 데이터 분석도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풀로 행복회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매우 궁금하고 그만큼 팔란티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조만간에 여기서 조금 더 이쪽에서 피털틸이 얼마나 활동을 잘해줄지도 저는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트래블 룰 단계까지 됐으면 팔란티어 쪽도 빨리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고 팔란티어 안에서도 그렇게 사업 확장할 만한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왜 이 내용을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이런 형태로도 사업적 구상도로 인해서 코인 회사와 기존의 주식 상장된 회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거래소들이 상장을 했다. 아니면 코인에 있었던 회사들이 이제 조만간에 하나 둘씩 성장을 하는 배경이다. 이 정도까지로만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색다른 비즈니스 쪽으로 가고 있죠. 이제 트래블 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우리가 충분히 그런 쪽을 뭐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든지 아니면 데이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걸 최적화해서 이런 데이터를 뭐 서비스로 제공을 해준다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이제 또 주식과 코인과 또 밀접한 관계도가 더더더 짙어지고 있다. 뭐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